오늘은 원과 직선의 활용 부분 할 건데 여기서는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과 직선이 있을 때 보조선 긋기를 하자. 이것만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내용 빨리 훑어보고 오늘 진도 나갈게. 첫 번째, 원밖의 한 점에서 원의 근 접선의 길이, 지금 요 그림 참고를 하면요, 이렇게 원이 있고요. 우리가 좌표 표면상에 표현했으니까 원의 중심의 좌표 A, B다.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R이다.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원 밖의 한 점에서 P라는 점에서 접선은 몇 개 그릴 수 있다 그랬어? 두 개. 이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두 개 그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접선의 길이에 해당하는 게 누구냐면 접점에서부터 방금 그었던 점까지 요만큼의 길이를 접선의 길이라고 정의해요. 이건 약속이야. 알았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할래? 입니다. 그러면 쌤이 접선 얘기가 나오면 보조선 반드시 긋자라고 했죠. 어떤 보조선? 원의 중심에서 점으로 보조선. 이게 보통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선을 그으면 뭘 이용할 수 있어? 네, 방금 그은 선분과 접선이 수직을 이룬다라는 걸 꼭 이용해야 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 이거 어떻게 했니? 수직이다라고 해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용했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수직이다를 이용할 건데 그러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잖아, 그지? 그럼 직각삼각형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은 첫 번째, 처음에 주어졌던 접선을 그었던 점과 원의 중심 사이 거리, 이거는 두 점 사이 거리 이용하면 되죠. 두 점 사이 거리는 차이 제곱의 합에 루트를 씌운다. 여기서 말하는 차이 제곱의 합은 x 좌표끼리 차이, y 좌표끼리 차이 이거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방금 구한 게 빗변의 길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 빗변 제곱 빼기 나머지 r 제곱, 나머지 변의 제곱을 하면 우리가 구하려는 접선의 길이의 제곱이다.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할 수 있겠죠. 이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거를 왼쪽에 있는 공식을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접선이 있을 때 접점으로 보조선 그려서 90도 이용한다. 요거를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아래쪽 거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해. 점 3, 마이너스 1에서 원의 근 접선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럼 접선의 길이라는 정의가 아까 얘기했듯이 점, 여기서 3, 마이너스 1에서 접점까지의 거리를 접선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떤 원이니, 소영아? 아니, 어떤 원이야? 요거. 뭐가? 뭐가? 중심의 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야. 그치? 그리고 보통 이제 접선을 긋는다라고 하면 접선의 길이가 나오려면 이게 원 밖에 있는 점이에요. 그러면 원 위에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해? 원 위라는 거는 여기를 말해요. 원 위에 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해? 위에 있다라고 하면 주어진 원의 방정식에 3,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등호가 참이 되어야 되죠. 참이 되는 점들을 모아놓은 게 원의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3,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면 3의 제곱 9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1. 그럼 더하면 10이니까 4는 아니니까 원 위의 점은 아니네요. 그죠? 그래서 원 밖의 점, 이 정도 있다라고 해볼게요. 라고 하면 접선은 두 개를 그릴 수 있는데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가 접점, 여기가 접점이라고 했을 때 접선 길이는 요만큼의 거리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 두 길이는 어때요? 서로 같다. 이거 언제 배워?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다. 원 배울 때도 하고 삼각형 합동할 때도 해요. 알겠지? 그래서 같으니까 하나만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어떤 보조선 그어주자고? 원의 중심에서 점으로 보조선 긋자고. 그럼 여기가 몇 도? 90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2다. 그쵸? 그 다음 남은 건 원의 중심과 접선을 그었던 점까지 연결하면 직각삼각형이고, 원점과 3,1, 3,-1 사이의 거리는 차이 제곱의 합 얼마입니까? 그렇지. 루트 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접선의 길이를 구하려고 했으니까 거기를 뭐 x라고 두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 x의 제곱, 2의 제곱 합친 게 빗변의 길이 제곱 이렇게 되겠죠. x제곱 얼마예요? 이니까 길이라서 양수만 채택하면 플러스 루트 6 이렇게 되겠죠. 알겠지? 그래서 그래? 그래? 내 친구 이렇게 좋죠. 자, 두 번째 내용 가봅시다. 요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는 별표. 모의고사 유형으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 조금 어려운 문제에 많이 응용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봅시다.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 최소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좀 제대로 그려볼게.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 밖의 한 점에서 이거를 밖의 한 점 여기는 A라고 했네요. A라는 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해만 해봐요. 옆에 그림 있으니까. 그래서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이 있어.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이랬을 때 원 위의 점까지 A에서 원 위의 점까지 거리가 최대가 될 때랑 최소가 될 때를 정해보래요. 그러면 거리는 이제 직선 길이니까 직선을 여기다가 그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 이렇게 그어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렇게 그어 볼 수 있겠고, 세 번째는 뭐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그럼 봤을 때 지금 요 녀석이 좀 길어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 녀석이 좀 짧아 보여요. 더 길게 만들 수 있겠니? 파란색 원 위에 어디에 점이 가 있으면 더 길게 만들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위쪽으로 가면 되죠. 그죠? 그러면 한 이 정도 가볼까? 오, 그러면 훨씬 길어지는 게 보여. 그치? 그러면 생각해보자. 언제 제일 길어질까? 그렇지.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렸을 때야. 그래서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요. 이게 이 유형의 핵심입니다. 원 밖의 점에서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쭉 그렸을 때, 그 연장선까지 그렸을 때 원과 만나는 멀리 있는 이 점이 제일 거리가 먼 점이야. 그러면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건 어디일까요? 방금 그렸던 직선이 원과 만나는 어디? 여기겠지, 그지? 여기가 가장 가까운 거리다. 다시 얘기하면 이만큼이 A에서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 중에 가장 멀리 있는 점이고, 요 점이 A에서 원 위의 점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된다. 이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원 나오면 항상 중심 연결한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니? 여기 좌표나 여기 좌표를 알아낼 수 있다면 A의 좌표를 이용해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죠. 근데 보통은 좌표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이용할게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 A라는 점 주어졌을 때 원의 중심 찾기는 우리가 표준형으로 고치면 좌표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반지름 길이까지 얻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는 원 밖의 한 점 A에서 중심까지 거리를 미리 구해요. 그래서 가장 먼 곳은 어디야? 연장선이 원이랑 만나는 것이니까 그 반지름만큼을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되죠. 이게 제일 멀리 있는 거리. 그러면 제일 가까이 있는 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반지름만큼을 빼면 되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공식을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을 이해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 밖의 한 점에서 원 위의 점까지 거리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 뭐부터 그려? 중심 연결하는 것부터 그리자. 알았지? 알았지? 오케이. 요거는 이제 원 밖의 점에서 구하는 거였고, 이번에는 하나 직선이 있다라고 구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방향은 똑같아요. 직선에서 지금 말하는 L이라는 직선에서 원 위의 점까지 거리가 가장 길 때와 가장 짧을 때를 찾아보래요. 그럼 몇 가지 한번 표현해 볼게. 만약에 원 위의 점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이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수선의 발까지 거리지.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정이야, 그지? 아니? 얘를 이렇게 연결한 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아니잖아.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길이. 요게 거리예요. 얘보다 더 멀리 할 수 있겠니? 그럼 어때? 이쪽으로 오면 되잖아, 그지? 그럼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쯤 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거리가 되겠죠. 그럼 제일 길 때가 언제겠어? 계속 수선의 발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가장 멀리 있는 녀석은 결국은 조금 전처럼 원 밖의 점에서 원의 중심을 연결한 선분을 그렸듯이 지금은 수직으로 만나면서 원의 중심을 지나는 요 직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괜찮니? 그러면 빨간색이 원과 만나는 요쪽, 지금은 Q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가 가장 먼 거리가 되겠고 P라고 표현되어 있는 여기가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한 직선으로부터 원 위에 있는 점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는 그 직선의 수직인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또 보조선 그려주는 거예요. 얘도 보조선 긋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원과 만나는 두 점을 찾으면 되겠고 그 길이는 얼마니라고 했을 때 구하는 방법은 똑같다.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뭘 구해?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 거리를 먼저 구해요. 여기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적용해야겠죠? 구했어. 그러면 최대값은 그 값이 아니라 반지름만큼 더한 것. 최소값은 반지름만큼 뺀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림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고 반지름 더하기 또는 반지름 빼기. 직선에서는 직선과 원의 중심까지 거리 구하고 최대값은 반지름 더하고 최소값은 반지름 빼고 이렇게 되겠어요. 자, 마지막이야. 그래서 왼쪽 식은 설명 안 합니다. 그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니까. 이번에는 두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 점은 여기 있고 한 점은 여기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 두 점 사이에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보자예요. 그럼 지금 그려놓은 것에 거리를 재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언제 제일 길겠니? 언제 제일 짧겠니? 짧은 거는 지금 그림에 힌트가 표현이 돼 있죠. 지금 뭘 했냐면 중심과 중심을 연결했습니다. 그죠? 직선으로 연결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더 그어봐요. 연장선까지 이렇게 그어보세요. 그어보면 이 빨간색 빨간색 직선이 원과 만나는 점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쪽으로 만나는 여기와 여기를 연결한 이 거리가 최소 거리가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최대 거리는 어디겠어요? 바깥쪽에 만나는 두 점을 연결한 이만큼이 최대가 되겠죠. 그러면 얘네 길이는 어떻게 구할래?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반지름의 길이 그 다음에 원의 중심 정도는 알고 있겠죠. 그죠? 그럼 첫 번째 구할 거는 원과 원 중심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이걸 D라고 할게요.
이거는 좌표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두 점 사이 거리로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최소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돼? D에서 뭘 빼면 돼요? 반지름 두 개를 빼면 되죠. 요쪽 거 빼고 요쪽 거 빼고 R'이라고 읽으면 돼요. 최대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요만큼, 요만큼씩 더해주면 되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최대 거리는 중심 사이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식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알았죠? 보조선 그려놓은 다음에 아 여기까지가 최대구나, 여기까지가 최소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결론은 그림 외우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요거 유형 문제 빨리 풀어보고 오늘 할 거 합시다. 접선의 길이를 구하세요가 첫 번째 문제가 되겠네요. 3,1에서 이 원의 접선을 구했을 때 그러면 원이 일반형으로 주어지면 해석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항상 표준형으로 고치는 거 먼저 합시다. x를 봤더니 x제곱과 4x가 있어요. 그래서 절반의 제곱을 쓰면 되겠네요. y제곱도 1차가 2니까 절반의 제곱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상수는 4, 그러면 빼기 4, 1 빼기 1, 그리고 원래 있어야 되는 더하기 1는 0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정리하자면 이 넘기면 4가 되겠고 4는 2의 제곱이라고 써주는 게 해석하기가 조금 더 편하겠다. 실수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럼 다시 해석을 하면 3,1에서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의 접선을 구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XY 좌표 평면상에 열심히 그릴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야. 바로 이렇게 그리면 되죠. 에다가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3,1이 사실은 뭐 좀 정확히 그리자면 오른쪽 위 정도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정도에 있어야 되는 건데 이쯤 그려놓고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어차피 계산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의 3,1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P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접선은 여기서 두 개 그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개 그릴게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접점까지 거리가 접선의 길이인데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하나만 구하면 되겠죠? 이랑 같아서. 그럼 여기서 보조선 긋기를 했습니다. 누구? 어떤 보조선? 중심에서 점으로 이게 제일 중요해. 각도는 90도. 그 다음은요. 중심에서 점까지. 그럼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이렇게 되겠죠. 반지름 길이 얼마? 2. 자, 그럼 이제 빗변 길이 두 점 사이 거리만 구하면 되겠다. 그죠? 두 점 사이 거리는 루트 안에 차이 제곱의 합. 그러면 P점에서 중심 좌표 빼볼게요. 3 빼기 2, 5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1, 2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야? 27이죠. 루트 27이 되겠다. 그러면 접선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두면 자, 루트 27을 굳이 간략하게 안 했어요. 왜?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 x제곱은이라고 바로 가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빗변 길이의 제곱에서 나머지 변의 길이 제곱을 빼면 되겠네요. 괜찮죠? 고마워요. 나이스. 그냥 2를 더했네요. 여기 29. 그러면 29가 나와야겠죠, 그죠? 좋아요. 그래서 25니까 길이는 양수라서 제곱근 풀면 양수만 채택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접선의 길이 얼마? 정답은 5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단원이든 원의 방정식 단원이든 전부 그림을 열심히 그리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이제 최대 거리, 최소 거리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중심을 연결하는 보조선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죠? 가봅시다. 원점이 있습니다. 원점은 0,0이고요. 그 다음에 와 표준형으로 원을 줬네요. 중심의 좌표는 3,4, 반지름의 길이는 2 이런 원인데 여기 위의 점 P래요. 그러니까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 P라고 하네요. 그래서 선분 OP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도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가봅시다. 원 하나 그려놓고 중심 표시 3,4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요. 여기 위를 돌아다니는 점 P입니다. P 하나 그냥 찍어 놓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OP 길이라고 했으니까 원점 찍어 놓을 텐데 원점을 좀 정확하게 그리면 오른쪽 아래 이 정도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굳이 뭐 그렇게 하지 말고 편하게 그리려면 이 정도의 원점 갖다 놔. 계산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점에서 OP, 원점에서 원위를 돌아다니는 점 P까지 거리 한번 그어볼게요. 그러면 지금은 한 대략 이 정도가 되겠죠, 그죠? 이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이 점에서 어디를 지나니? 가인아 어디 지나니? 원의 중심을 지나는 여기 중심 지난다고 할게요. 직선을 그려주면 원과 만나는 두 군데가 존재하네요. 그죠? 그러면 먼 쪽, 이쪽을 이제 대문자 임이라고 하고 짧은 쪽을 소문자 임이라고 할게요. 의미는 최대, 최소의 의미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최대 길이는, 최소 길이는 기준이 뭐부터 구하면 돼요? 요거부터 구하면 되죠. 그죠? 그치? 그 다음에 반지름을 더 할 거냐, 뺄 거냐의 의미가 되니까. 그래서 원의 중심과 0,0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해봅시다. 0,0과 3,4 거리 구해봅시다. 루트 차이 제곱의 합이니까 3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얼마예요? 5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최대의 길이는? 그렇지. 최대의 길이는 중심까지 거리에서 반지름만큼을 이만큼이죠.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아까 2였으니까 2를 더하면 7이 되겠고 최소 길이는 중심까지 거리에서 이번에는 반지름만큼을 빼면 되니까 빼기. 그래서 최소 길이는 3이야. 이렇게 도출할 수 있겠어요. 그치? 네, 이거죠.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세요.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괜찮죠? 네. 네. 지금 P가 정해지지 않은 점이야. 질문 잘 하셨어요. P가 결국은 최대를 만족하려면 P가 여기 와 있어야 된다는. 이해되니? 최대를 만족하려면 여기에 P가 있어야 되고 최소 길이를 만족하려면 여기에 P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는 지금 여기 계속 돌아다니는 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가 봅시다. 다시 문제 읽어볼게. 이 원 위의 점 P라고 그랬어요. 원 위의 점이니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들은 다 P인 거지. 그런 점들 중에 원점에서 가장 멀리 있는 점은 누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점은 누구니 그 점을 지금 찾는 건 아니고 가장 멀리 있을 때까지 거리, 최대의 거리, 가까이 있을 때의 거리 이걸 찾아보라는 얘기였어. 네. 알았지?
그다음에 세 번째 유형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원 뭐 똑같이 있고 그다음에 직선에서 이르는 거리래요. 요거도 의미 해석을 위해서 원 그리고 직선 그릴게요. 대략 모양만 잡아 보겠습니다. 원은 이렇게 생겼고 중심을 표시해야겠죠? 1, 마이너스 3. 요거는 정확하게 표시를 해야 돼요. 좌표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면 안 되니까.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 얼마? 2 이렇게 되겠죠. 괜찮지? 그 다음에 직선 해석을 하는데 얘도 정확한 위치보다는요. 기울기 정도만 해석을 해봅시다. 이게 기울기 얼마입니까? y는으로 정리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4y 이항하면 플러스 4y가 되죠. 그 다음에 4로 나눌 거니까 x의 개수가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이걸 왜 파악했냐면 양수니까 기울기가 양수면 어떻게 생겼어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니 오른쪽 위로 올라가니? 양수는 올라갑니다. 2차도 마찬가지, 3차도 마찬가지 올라가요. 오른쪽 위로. 왜? 양수면 x가 커지면 y도 커져야 되니까. 그래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을 그릴게요. 뭐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죠? 4분의 3이니까 느낌 있게 이렇게 위치를 좀 조정할게요.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죠? 괜찮니? 선생님이 왜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렸냐면 잘 봐. 지금 문제에서 원 위의 점에서니까 원 위의 점 선생님이 아까처럼 아무거나 하나 집어볼게요. 이렇게 P 여기 있다라고 해볼게. 에서 방금 그린 빨간색 직선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인데 만약에 원이 얘랑 만난다고 생각해봐. 이 녀석이 이렇게 두 군데서 만난다고 생각해봐. 그럼 원 위의 점이랑 빨간색 직선이랑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건 항상 얼마겠어? 여기겠지, 그지? 거리가 얼마야? 빨간색 직선에서 빨간색 점까지 거리가 얼마야? 0이잖아, 그지? 수선의 발을 내릴 수가 없잖아. 길이가 안 나오니까. 그 최대 거리는 어디겠어요? 뭐 이쯤 되겠지, 그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내진 않아요. 최소값이 0인 게 바로 보이니까. 그래서 뭐 정확히 그려보면 알겠지만 떨어뜨려져 있습니다. 요건 어떻게 확인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보다 긴지 짧은지 같은지를 보면 되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있어요. 3x 빼기 4y 플러스 5는 0. 오,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 그지? 여기서 중심까지 거리 d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차피 중간에 구하기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 따라서 x개수 제곱 9, y개수 제곱 16 더하면 루트 25. 그럼 분모는 5 이렇게 되겠죠. 지금 계산 과정 생략했습니다. 괜찮니? 분자는요. 절대값이지. 그리고 원의 중심인 1,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x에다가 1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3 넣어서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계산하면 3 더하기 12 더하기 5 분자 얼마야? 20. 그럼 절대값도 20. 5 나누기 하면 4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그림에다가 이 의미를 표시를 해보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수선의 발을 내린 길이가 되겠어요.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다? 4다라는 의미야. 맞지? 아까 원의 반지름이 얼마였죠? 2였잖아. 그러니까 원의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 2라는 얘기예요. 어때요? 직선이 원이랑 만나지 않는 상황이 되겠네. 맞지?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 P까지 거리를 잴 건데 아까 P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거리는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 요걸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 딱 봐도 우리 지금 중심 연결한 곳에서 원이랑 만나는 얘보다는 길잖아, 그지? 괜찮나요? 오, 그럼 최소값은 뭐겠어? 지금 여기를 스몰 m이라고 할게요. P가 이 녀석 P가
스몰 m이라는 점에 와 있을 때가 거리가 최소가 되겠죠. 최대 거리는 어디 있겠어? 최대 거리는 이 녀석을 연장해서 그렸을 때 원과 만나는 여기를 라젠이라고 할게요. 있을 때 최대 거리가 되겠다. 그래서 뭐야? 우리가 거리를 구하려는 직선의 수직이면서 원의 중심을 지나는 보조선을 긋자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최대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최대 길이는 이만큼입니다. 얘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이만큼 구해놨죠? 아까 얼마였어? 4였잖아. 에다가 뭘? 반지름을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U 이렇게 되겠고요. 최소 길이는요? 이만큼입니다. 얘는 어떻게 구해요? 그렇지. 중심까지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원의 중심을 연결하는 선분을 긋자. 직선을 긋자. 오케이? 이게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들이 많을 거야. 공식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림으로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넘어가 볼까나? 자, 보충은 요거는 그림 2개만 딱 짚고 넘어갈게요. 체크해 주세요. 제일 많이 만나는 경우 2번째랑 4번째 요거 2개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됐고. 두 원이 외접한다와 내접한다예요. 외접한다라는 거는 바깥으로 두 원이 접한다. 접한다라는 거는 스치듯 만난다. 또는 이제 원에서는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접점 표시를 해보면 여기입니다. 접점 표시를 꼭 해두세요. 그러면 두 원이 외접하거나 내접할 때는 항상 우리가 보조선을 그려준다라는 건데 어떤 보조선이냐면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보조선을 그려주자. 중심 연결 보조선 그리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림처럼 두 원이 바깥으로 이렇게 접하는 경우는 중심 연결하면 접점을 지나가게끔 되어 있는데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는 반지름 2개 더한 거와 같겠죠. 그림으로 이해되니? 그래서 첫 번째 원의 중심과 두 번째 원의 중심의 좌표가 있다라고 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이 반지름 길이 더한 것과 같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개념은 그렇고 네 번째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내접한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접하면 안쪽에서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접점 표시를 해보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중심과 중심을 연결할 건데 이번에는 접점까지 지나간다로 선분을 이렇게 보조선을 긋는 거야. 그럼 조금 전에 외접할 때랑 비교를 해볼게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이제 이만큼이에요. 얘가 표현한 D만큼인데 좌표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죠, 그죠? 근데 얘는 큰 원의 반지름 이만큼이야. 큰 원이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접점까지 거리가 큰 원의 반지름인데 거기서 누구를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거와 같겠죠. 그래서 외접할 때는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 길이 합한 거라면 내접할 때는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의 차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림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2가지 꼭 기억하세요. 중심을 연결한 보조선을 그리면 되겠다. 그러니까 원 나오면 웬만하면 중심 이용하는 겁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접선 나중에 문제 나오면 할 거고 외접 조건, 내접 조건은 방금 했던 그 내용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도형의 이동 단원입니다. 여기서는 크게 평행 이동이랑 대칭 이동을 해볼 건데요. 여기서 제목이 첫 번째 왜 평행 이동이냐? 평행하다라는 건데 얘는 x축이랑 평행하게 움직여 보고 y축이랑 평행하게 움직여 보겠다라고 해서 평행 이동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자주 보게 될 문장이 뭐냐면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할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봐봐.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평행 이동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 첫 번째, 점을 한번 평행 이동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좌표 평면상에 이 정도의 3,4라는 점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점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요? 순서상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3,4 이렇게 나타내잖아. 이건 어려운 거 아니지? 이거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해 봅시다. 예요. 그러면 저 점은 어디로 가야 되니? 움직여 보자. 첫 번째,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하라는 거는 오른쪽으로 두 칸이야, 왼쪽으로 두 칸이야?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하라는 거는 이거 플러스 2야. 오른쪽으로 두 칸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점은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두 칸이니까 한 칸, 두 칸 여기 오겠죠, 그죠? 그럼 얘는 좌표가 어떻게 돼요? 컴마 4. 지금 y좌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다, 그지? 5는 어떻게 찾았어? 3에서 두 칸이라고 하니까 두 칸 더한 거잖아, 그지? 자, 아직 덜 끝났어요. 왜?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해야 되거든. 그러면 y축은 아래 위인데 위로 가야 되니 아래로 가야 되니? 아래로 몇 칸? 두 칸. 그러면 한 칸, 두 칸. 여기로 오는 게 최종 지점이 되겠네요. 얘는 좌표가 어떻게 돼요? x좌표 안 바뀌고 y좌표가 두 칸 내려왔으니까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좌표 평면상에 표현하지 않고 3,4를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되니는 계산 어떻게 하면 돼요? 3에다가 x축 평행 이동한 만큼 처리해주면 되죠. 4에다가 y축 평행 이동한 만큼 그대로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5,2가 된다라고 도출하면 되지. 점의 평행 이동 쉽나요? 어렵나요? 겁나 쉽지, 그지? 이해되니? 이게 점의 평행 이동이야. 와, 너무 좋다. 괜찮니? 책으로 돌아갈게요. 첫 번째는 자, 점의 평행 이동입니다. 이걸 왜 계속 강조하냐? 이따가 도형의 평행 이동이랑 좀 헷갈리는 부분이 나오거든. 그래서 꼭 구분하셔야 돼요. 점이라는 거는 이렇게 순서상으로 줍니다. 그래서 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순서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면 점의 평행 이동이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어요. 알겠니? 순서상으로 주어지면 점의 평행 이동이야. 그래서 얘 뭐라고 하고 있어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y축이 양의 방향으로인데 이거 잠깐 얘기를 해줄게요. 하고 와야겠다. 자, 이 의미를 다시 아까처럼 양의 방향, 음의 방향으로 얘기해 볼게요. 3,4를 x축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이라는 의미가 아까 플러스 2라는 의미랑 똑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x축 음의 방향으로 2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 돼? 음의 방향으로 2. 그럼 왼쪽으로 2니까 마이너스 2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마지막이야. 마지막이 아니지. 두 개 더 해볼게. 양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는 어떤 의미야? 얘는 마이너스 2겠지. 지금 아까 양의 방향으로 2면 그냥 2였잖아. 그치? 플러스 2였잖아. 그러면 양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면 부호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이걸 왜 하냐? 이거 마지막 때문이야.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 이건 플러스 2라고 해석해야 돼. 알겠죠? 요거는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얘기가 나와서 잠깐 했습니다. 돌아갈게요. 그래서 어떻게 평행 이동했냐가 이제 앞으로 계속 주어질 거거든요. 이렇게. 그랬을 때 점의 평행 이동은 뭐야? 그 숫자 그대로 계산해주면 된다. 이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림도 마찬가지야. P라는 x, y 점이 있는데 이거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x에다가 a 더하고 y에다가 b 더하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어렵지 않지? 아래쪽 내용 잠깐 봅시다. 이거 하나씩 대답해 볼게. 소리부터. 첫 번째 0,0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대요. 점은 어떻게 되니? 컴마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오케이, 좋아요. 두 번째, 조영아. 얘는 계산 어떻게 하면 돼요?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그대로 계산해주면 되죠. 몇 컴마면? 5,3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강의도 보고 있지? 좋아요. 자, 두 번째, 도형의 평행 이동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다시 설명하고 돌아올게요. 평행 이동은 크게 점의 평행 이동과 도형의 평행 이동이라고 나눌 거고요. 점의 평행 이동은 아까 뭐라고?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도형 얘기를 해볼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 있니? 동그라미 조금 전에 배웠던 원, 그치? 원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원의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표준형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일반형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원의 방정식 한번 얘기를 해보면 x제곱, y제곱은 있어야 되고 1차 상수는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2차 함수 표현해 볼까요? 2차 함수는 뭐 아래로 블록하거나 위로 블록하게 생겼죠. 그죠? 얘는 어떻게 표현이 돼요? 식이 y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얘도 y를 우변으로 넘겨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ax 제곱 더하기 bx 빼기 y 더하기 c는 0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1차 함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 다 가져와 볼게요. 1차 함수는 y는 ax 플러스 b라고 표준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요, 일반형으로 표현하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직선의 방정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그치? 이거 처음 보는 분이 혹시? 우리 직선의 위치 관계할 때 봤던 거잖아. 그죠? 그러면 쌤이 이걸 왜 열심히 썼냐? 원, 2차 함수, 직선. 얘네들을 가만히 보면 오른쪽 변, 우변은 전부 는 0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왼쪽은 누가 섞여 있냐면 xy가 막 섞여 있어. 그치? 그래서 이 모양을 쌤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좌변은 x와 y의 뭔가의 관계식으로 되어 있구나. 도형들이 다 그런 식이잖아요. 그치? xy 좌표 평면에 나타내려면 점을 모아가지고 도형을 만드는 거니까. 맞니? 그래서 좌변을 x와 y의 어떤 관계야 라고 해서 x와 y의 펑션 f를 쓰고 우변은 모조리 0으로 정리된 형태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건 이제 어떤 함수다, 펑션이다 의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형이다 라고 하면
여기 F를 좀 보시고 는영 이렇게 관계식으로 나타낸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누구랑 구분해야 돼? 점이랑 구분하셔야 돼요. 아까 점은 어떻게 나타낸다고? x, y라는 순서쌍으로 나타난 거고 여기서는 얘가 순서쌍이 아니라 x와 y의 관계야라고 나타내는 식이야. 알았지? 그럼 얘는 어떤 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얘는 순서쌍이고 얘는 식이다. 그 차이를 구분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점은 어떤 평행이동이다 라고 하면 그대로 계산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도형은 어떻게 되는지를 볼게요. 알겠지? 네. 오케이. 구분하세요. 요거는 그냥 보셔도 돼. 좌표 평면상에 이런 도형을 나타내는 관계가 있어요. 관계는 방금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했지. 이게 요 녀석을 나타내는 식이야. 아까 뭐 원이 될 수도 있고 이차함수 될 수 있고 그런데 지금은 뭐 그냥 이렇게 콩처럼 생긴 녀석이에요. 얘를 x축으로 아까처럼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점을 평행 이동했던 것처럼 얘도 어딘가로 움직여지겠죠? 그치? 그러면 움직여진 거를 한 요 정도에 그려놔 볼게요. 이렇게 되겠다. 해서 기준이 되는 점을 하나 찍어 볼게요. 요 점은 x축으로 지금 요 점은 한 요 정도로 옮겨져야 되니까 x축으로 요만큼 y축으로 요만큼 이동해야 되죠. 표시해 보면 x축으로 얼마만큼?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점들이 처음에 있던 파란색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녹색 위의 점으로 이렇게 다 이동해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은 어떻게 a만큼 오고 b만큼 오고 해서 이쪽으로 옮겨지고 여기 있는 점은 이렇게 와서 여기로 옮겨지고 이렇게 다 옮겨가는 작업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궁금한 건 이 녀석을 나타내는 식은 뭘까요? 예요. 알겠지? 도출해 볼게요. 근데 우리가 평행이동 지금 알고 있는 건 점의 평행이동밖에 없지. 점의 평행이동을 이용을 해보자. 그래서 자 처음에 평행이동하기 전에 여기 좌표를 x, y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누구를 성립하게 하는 녀석이냐면 이 녀석을 성립하게 하는 녀석이야.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거죠. 그죠? 원 위의 점이든 뭐 이차함수 위의 점이든 이 식에 넣었을 때 참이 되는 점들이잖아. 이 점을 평행 이동해보자. 그 평행 이동한 점이 여기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거고 얘는 새로운 좌표잖아요. 그래서 무슨 좌표인지 모르겠어. 새로운 좌표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아까 우리 배웠던 거 점의 평행 이동에 따라 x, y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x 프라임, y 프라임이 된다 이죠. 근데 이거 계산할 수 있지. 어떻게 되나요? x 더하기 a, y 더하기 b 이렇게 되죠. 괜찮니? 이렇게 되면 새로운 지금 녹색으로 표현한 도형 위의 점으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건 평행 이동해서 나온 이 식은 뭔데요잖아요. 근데 식은 어디 있어? 평행 이동하기 전에 요 식밖에 없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식이 관계식. 요 식을 이용해서 난 요거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우리 아는 정보가 뭐야? 요 놈은 요 놈이고 요게 주어져 있구나. 근데 아까 요 녀석에서 대입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x랑 y였지. x랑 y는 누구였냐면 평행 이동하기 전의 점이었어. 그 점이 어디 있니? 가만히 보니까 요렇게 있네요. 그래서
관계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새롭게 이동한 점, 도형 위의 점 x'은 x 더하기 a고 y''은 y 더하기 b인데 우리가 평행 이동하기 전에 함수식을 도형의 방정식을 알고 있거든. 거기에 넣을 수 있는 애들은 누구냐면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대입해서 새롭게 나오는 방정식을 찾아보기 위해서 얘를 x는으로 정리하고 y는으로 정리해 볼게요. 위에가 x는으로 정리하면 x 프라임 빼기 a, y로 정리하면 y 프라임 빼기 b 이렇게 되지.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평행 이동하기 전의 관계식, 도형의 방정식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지. 그러면 자, f x, y는 0이다라는 관계식 x 자리에 뭘 넣을 수 있어요? 그렇지, 요거 넣을 수 있어. y 자리에 뭐 넣을 수 있어? y 프라임 마이너스 b를 넣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요 녀석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다라고 하면 x 자리에 x 프라임 빼기 a를 넣을 수가 있고 y 자리에 y 프라임 빼기 b를 넣을 수가 있어. 그래서 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x 프라임 y 프라임에 관계된 식으로 바뀌었지. x 프라임 y 프라임이 누구였니? 평행 이동하고 난 후에 도형 위에 있는 점이었지. 그치? 이게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관계식이 된 거야. 평행 이동하고 난 관계식이 돼요. 여기까지 있어? 괜찮니? 자,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야 y는 x제곱, 이거는 2차 함수라고 하죠. 그죠? 쌤이 이거를 b는 a의 제곱 이렇게 표현해봤어. t는 k의 제곱, p는 q의 제곱, m은 n의 제곱. 다 어때? 알파벳만 다르지 관계는 전부 몇 차 관계예요? 2차 관계지. 그럼 얘는 대표적으로 뭐라고 써주면 돼요? y는 x제곱, 우리가 익숙한 x축, y축에서 그릴 수 있는 xy에 대한 2차 함수예요라고 대표적으로 써줄 수 있잖아. 다 똑같은 내용이지. 그러면 얘 봐봐. 얘도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관계식이야. 그러면 얘를 대표적으로 뭐라고 바꿔주면 돼요? x 프라임 대신 x, y 프라임 대신 y 이렇게 일반적으로 바꿔줘도 괜찮죠? xy 관계식이니까.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평행 이동하고 난 후에 도형의 방정식이 되겠다. 는 0 이렇게 되겠다. 이해되니? 자, 이제 마무리 해보자. 이 녀석을 이렇게 평행 이동했더니 이렇게 됐어. 뭐가 바뀌었어? x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 x-a가 들어가 있지. y 자리에 뭐 들어가 있어? y-b가 들어가 있어. 즉 x 대신 x 빼기 a를 대입해야 하고 y 대신 y 빼기 b를 대입해야 해. 뭐 할 때? 도형의 평행 이동을 할 때. 그럼 좀 헷갈리지 않아요? 아까 점의 평행 이동할 때는 평행 이동하는 숫자만큼을 더하거나 빼서 바로 계산했었잖아.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래? 집어넣긴 집어넣는데 얘네 부호가 다 마이너스가 적용되고 있지. 이게 도형의 평행 이동의 차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점의 평행 이동이냐 도형의 평행 이동이냐를 미리 구분을 해놓으라고요. 알았지? 그래서 순서쌍이냐 관계식이냐 이거를 구분하세요. 돌아가자. 자, 그래서 도형의 평행 이동은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관계식이다. 아까는 점이면 순서쌍이었는데 관계식이면 이거는 도형이야 라고 보셔야겠어요. 왜 구분을 해야 되냐? 도형의 평행 이동을 할 때는 x 대신 무엇, y 대신 무엇 대입하는 건데요.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 거기다가 밑줄을 칠게요. 뭐 대신 뭐를 대입하는 거야.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대신 뭐를 대입하는 거야. 근데 그 대입을 할 때 부호를 가만히 보면 아까 점의 평행 이동할 때와 부호가 반대로 돌아가는 거야.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대입을 한다. 이게 도형의 평행 이동이다. 그래서 점과 도형을 구분하셔라. 자, 왜 부호가 바뀌는지를 이해하려면 쌤이 이거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다음 장 넘어가서 볼게요. 보기 2번, 보기 2번, 보기 3번, 이게 다 점이네. 보기 4번까지 쭉 풀어볼게요. 먼저, 자, 평행이동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점입니까? 도형입니까? 점이지, 그렇지. 그거 구분부터 하세요. 그쵸? 점을 x, y를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움직인대. 이건 어떻다는 얘기예요? x축으로 얼마만큼? a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b만큼. 보이는 대로 평행이동이야. 조용아. 보이는 대로 평행이동이에요. 그래서 4,-2가 어디로 이동되는 거야? 그대로 해봅시다. 적용을. 우리 점의 평행이동은 그대로 계산한다 그랬죠. 그러면 x축으로 a만큼이니까 4 더하기 a가 될 거고 y축으로 b만큼이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b가 되겠죠. 이게 누구랑 같아야 돼? 1,3으로 이동된다 그러고 있으니까 1,3과 같아야 돼. 그러면 4 더하기 a가 1이어야 하니까 a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더하기 b가 3이어야 하니까 b는 5.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점과 도형을 구분하라는 게 이런 것들 때문이야. 접근이 다르니까. 보기 3번으로 가볼게요. 자, 평행이동에 의해서 다음 도형을 옮겨보랍니다. 두 개 섞여 있는 거예요. 그치? 어떤 평행이동인지 먼저 해석해볼까? 가연아? x축으로 얼마만큼? 그렇지. 보이는 대로죠. 왜? 얘가 뭐니까? 점이니까.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는요? 그렇지.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옮길 건 뭡니까? 도형들이죠. 그럼 도형이라고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xy 관계식으로 다 주어져 있잖아. 그치? 그래서 도형입니다. 그러면 봐봐.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을 도형을 움직일 거야. 도형 움직일 때는 뭐 대신 뭐 대입한다 그랬죠? x 대신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x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 돼. 지금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이니까 얘를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x-3이라. y는요? y 대신 y 빼기 빼기니까 부호 반대로 바꿔서 더하기 2. 이거를 대입하라고요. 초연 대입하라고. 자, 가봅시다. 첫 번째, x 대신 x 빼기 3, y 대신 y 더하기 2를 대입해라. 그러면 2배의 x 자리에 x 빼기 3이 들어가는 거고요. 빼기 y 자리에 y 더하기 2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한 번에 계산이 안 되니까 천천히 하세요.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이동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2x 상수항은 조금 이따 할게요. 마이너스 y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이동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있는 직선인데 여기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한번 잡아볼게. x가 0이면 y가 1이면 는 0을 만족하죠. 2x 빼기 y 더하기 1은 0이다 라는 직선 위에 한 점을 하나 임의로 찾아봤어요. 0,1 이렇게. x에 0 넣으면 y 1 넣으면 0 되죠. 그죠?
이거를 평행이동 시켜보자. 그러면 x축으로 3만큼 가면 0 더하기 3, 3.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면 1 빼기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요 녀석이 우리가 구해놓은 요거 만족하면 맞잖아, 그치? 확인해 봅시다. 만족하는지.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 빼기 y는 마이너스 1 빼기 7 요거야. 는 0 맞니? 맞죠, 그죠? 6 더하기 1 빼기 7이니까 는 0. 오, 성립하네. 우리가 제대로 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 그래서 점의 평행이동이랑 도형의 평행이동 구분을 하시면 좋겠다. 두 번째는요. 마찬가지겠지? 도형이니까 x자리에 뭐? x 빼기 3. 그럼 그거 제곱이고요. 더하기 y자리에 y 플러스 2 넣고 원래 빼기 1이 있네요. 그죠? 는 4. 이렇게 이동된다. 그러면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4. 이렇게 평행이동한 원을 구할 수가 있어. 괜찮지? 자, 그런데 뒤에서 한 번 더 다룰 건데 우리 앞에서 하나만 딱 적어놓고 옵시다. 다시 제목에다가 평행이동이라는 제목 옆에 하나만 적을게요. x축으로 얼마만큼, 즉 좌우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면 도형의 모양이 바뀌나요? 원이었던 게 갑자기 사각형이 되고 그러나요? 그냥 위치만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평행이동의 특징은 모양은 그대로야. 위치만 바뀌어요. 그래서 모양이 그대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양이 그대로야. 길이가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 이렇지 않다고요. 알겠죠? 그럼 다시 돌아와 볼게. 첫 번째, 우리가 구했던 이 직선 평행이동 했어요. 기울기가 바뀌겠니? 안 바뀌겠지, 그치? 그럼 첫 번째 기울기가 얼마니? 마이너스 y를 이항하면 y는 2x 플러스 1이라서 기울기가 2죠. 새롭게 평행이동한 식도 y 이항하면 y는 2x 빼기 7이니까 기울기는 똑같죠. 기울기 안 바뀝니다. 2번 볼게요. 원이 반지름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짧아지겠니? 아니죠. 그럼 보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2로 일정하잖아. 아, 위치만 바뀌었구나. 그러면 원은 특징이 항상 중심과 반지름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원은 방금처럼 x자리에 x 빼기 3을 넣고 y자리에 y 플러스 1을 넣고 이렇게 식으로 바로 찾아도 되는데 원은 중심이라는 특징도 있어. 중심은 점입니까? 도형입니까? 점이지. 그래서 원의 평행이동은 점의 평행이동으로도 구할 수가 있어. 그러면 얘는 중심이 지금 뭐야? 0,1이죠. 맞니? 얘를 아까처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여 봅시다. 어떻게 되나요? x축으로 3만큼 움직이면 0 더하기 3, 3, 이렇게 되겠죠.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이면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중심이 이렇게 바뀐다고. 반지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이거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 세우면 어떻게 돼요?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반지름의 길이가 안 바뀌니까 4 똑같겠죠. 보니까 어때? 아까 식으로 구한 것과 똑같죠? 원은 이렇게도 접근할 수가 있겠구나. 얘는 평행이동이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이용한 거예요. 다음 3번 봅시다. 얘는 2차 함수죠. 모양을 대략 잡아보면 아래로 볼록하고요. 꼭지점은 제곱의 알맹이가 0이 되는 x는 0. 그럴 때 y값 마이너스 2. 이게 꼭지점이죠. 식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그러면 x 대신 뭐? x 빼기 3, y 대신 y 더하기 2 대입하라 그랬죠. 그러면 식이 y 더하기 2는 x 빼기 3의 제곱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y 자리에 y 더하기 2.
x자리에 x 빼기 3 대입했어요. 정리하면 y는 x 빼기 3의 제곱 빼기 3 이렇게 평행이동한 이차함수식을 구할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원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차함수도 모양은 안 바뀔 거잖아요. 그리고 이차함수의 가장 큰 특징, 꼭지점 있지. 꼭지점은 점이야, 도형이야? 점이죠, 그죠? 얘도 원처럼 점의 평행이동을 구한 다음에 그 꼭지점을 가지는 이차함수식을 거꾸로 도출을 해보는 거야. 자, 0,-2 평행이동 시켜봅시다. 어디로 가나요? x축으로 3만큼 가면 3에 오겠죠?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면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4로 오겠죠. 자, 이걸 이용하는 건데 모양은 바뀌지 않으니까 아래로 볼록하고 벌어진 정도는 일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어진 이차함수의 제곱의 개수를 그대로 따라가겠죠. 얘가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결정하고 절대값의 크기에 따라 폭을 결정하는 놈이었는데 이게 안 바뀌니까 제곱의 개수는 1로 계속 유지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도출을 하면 꼭지점이 3,-4니까 y는 제곱의 개수는 1이라고 유지하고요. x 빼기 3의 제곱, 이 녀석이 꼭지점 x좌표인 거잖아, 그치? 그리고 그때 y좌표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랬더니 어때? 똑같잖아요, 그죠? 아, 이차함수도 꼭지점 이용해서 평행이동 된 식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문제풀이는 조금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요. 일단 보기 4번 보겠습니다. 보기 4번은 우리가 1번, 2번에서 해석했던 거랑 구분을 하셔라는 얘기야. 좌표 표면에서 이렇게 이동한대요. 그런데 얘가 여기서는 친절하게 도형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면 어떤 평행 이동이냐 분석하기 전에 뭐 대신 뭐가 대입됐는지를 봐야 됩니다. x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x 플러스 2가 들어가 있어요. y자리에 y 빼기 3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니?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이지. 왜냐하면 도형의 평행 이동에서는 부호가 반대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y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3만큼 평행 이동이야.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그래서 점과 도형을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첫 번째 볼게요. 직선 이거 도형 이동해야 돼. 그럼 누구 적용하면 돼? 이거 그냥 적용하면 돼. 그쵸? 도형의 평행 이동이니까 요거 이동하려면. 그런데 점을 이동하래. 예를 들어서 3,4를 평행 이동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3 빼기 2, 4 더하기 3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적용해야 돼요. 점 이동할 때. 구분하시고 그래서 도형의 평행 이동이니까 x자리에 x 플러스 2를 y자리에 y 빼기 3을 이렇게 넣으면 평행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겠다. 이거 정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원입니다. 원도 쌤이 빨간색 동그라미 친 것처럼 x자리에 x 플러스 1을 넣고 y자리에 y 빼기 3을 넣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점의 평행 이동으로도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그랬어. 얘 중심의 좌표가 지금 1,0이잖아. 그러면 우리 점의 평행 이동은 지금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이렇게 이동하면 되니까 얘는 어디로 가면 돼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마이너스 1로 가면 되죠. 그리고 y 좌표는 0인데 y축으로 3만큼이니까 3으로 가면 돼요. 이제 얘를 중심이라고 하면 원의 방정식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반지름의 길이 안 바뀌니까 4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러면 x 대신 x 플러스 2, y 대신 y 빼기 3을 넣은 것 결과와 똑같다는 얘기야. 얘도 한번 해볼까요? 대입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뭐냐면 x자리에 x 플러스 2, y자리에 y 마이너스 3이니까 y 마이너스 3은 x자리니까 마이너스 괄호 쳐주고 x 더하기 2의 제곱 또 넣어야 되니까 x 플러스 2 요거 정리하시면 돼요. 되는데 우리 꼭지점 한번 구해서 한번 해보자. y는
마이너스 묶어내면 x제곱 빼기 2x 이렇게 될 거고요. 완전 제곱을 고쳐야 꼭지점이 나오겠죠. 이 녀석은 x제곱 빼기 2x 1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2인데 그거 절반하면 마이너스 1, 그거 제곱해 놓으면 완전 제곱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없던 걸 했으니까 빼기 1 이렇게 해야겠죠. 그럼 요만큼은 x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에 여기 안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1이 들어있는 셈이야. 그래서 전개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꼭지점이 1,1에 있어요. 그쵸? 자, 이거를 평행 이동시켜 보자고. 그러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거 계산하면 되죠.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1 빼기 2 마이너스 1. y축으로 3만큼이니까 1 더하기 3,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평행 이동이니까 이차함수 모양 안 바뀝니다. 그럼 최고차의 개수인 마이너스 1은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식을 그대로 적어주면 표준형이 되겠네요. y는 마이너스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써줘야겠네요. 그리고 y좌표가 4니까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녀석이 결국은 아까 이렇게 구한 것과 같을 거란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원과 이차함수는 중심과 꼭지점이라는 특징이 있어서 이렇게 해본 거고요. 일반적으로 도형의 평행 이동을 할 때는 대입하는 겁니다. 알겠죠? 대입할 때 평행 이동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대입하는 거. 이것만 잘 붙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